당내 경선에서 1등을 한 박종진 예비후보는 오늘 아침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손학규 선대위원장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지만 손학규 위원장 본인이 자신한테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경선에서 1등을 한 자신을 공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위원장은 오늘 유승민 공동대표를 만나서 전략 공천을 하면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오후 4시부터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했는데 결론을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차례로 당사자 2명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종진 예비후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네. 아침에 그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는 손학규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제까지는 확실히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 대표님이 직접 언론 기자들한테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제까지 분명히 해서 네. 저는 오늘 그 4시에 네.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당연히 공천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기사가 3시 반에 네. 대표님께 출마하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제가 정치부 기자할 때부터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뭐 속내가 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누가 의심을 해도 네. 전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분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바보 된 듯한 느낌이고 굉장히 이제 정치가 무섭다. 네. 그러면 당혹스럽다 이렇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제서 이 팩트 하나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직접 통화를 통해서도 직접 손학규 위원장하고 통화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전화 통화는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격려해 주신 건 딱 3번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손 대표님이 혹시 양보할 생각이 없냐 이런 그런 전화를 네. 좀 받았습니다. 네? 잠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손학규 위원장이 후보님한테 전화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양보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그 전화를 한두 시간 전에 받았습니다. 예. 아, 한두 시간 전에? 네, 정확히 지금 시간 기억이 안 나요. 예. 뭐라고 굉장히 답변하셨어요? 예의를 다 서로 갖췄고요. 네. 예. 전혀 뭐 목소리 높인 적은 없었고요. 네. 네, 저는 계속 듣고 있었고, 네. 이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서울시장 안철수정의 부탁이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희생 정신으로 지금 나오는 거다. 이런 어떤 손 대표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이제 끝까지 듣고 있었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아,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네, 정치가 원칙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당원 당규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없다.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고 상식이 어긋난다.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점을 좀 이 후보님 인터뷰 끝나는 대로 손학규 위원장과 인터뷰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확인차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럼 한두 시간 전에 그 좀 양보해 달라라는 전화 받기 전에 그 전에는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라. 22일 날 오전 전화가 이제 그 양보해 달라. 그리고 19일 날 또 그러셨고요. 그 바로 또 전에도 한 번 더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기록돼 있는 전화 확인해 보니까 22일 날 통화에서도 양보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갈 일 없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양보해달라는 건 오늘 처음 하신 거고요. 오늘 3시 반 이후에. 양보해달라는 어떤 전화를 받으셨을 때 아니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제가. 예.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아니 그러면 지금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분이 요청하는데 근데 왜 안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늘 공천 받을 분위기였거든요. 한 3시 그 기사 뜨기 전까지만. 저는 이제
위에서 잘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최고위원들의 격려 전화도 받고 했기 때문에 예, 오늘 지역 주민들 많이 방문하고 해서 축하 전화도 많이 받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네. 예, 지금 그거 먹고 양보해서 존경하는 분이니까 전화 한 통 그거 하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후보 등록 마감이 내일이잖아요. 아니 네네네. 당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줘야 후보 등록을 하든 말든 할 텐데요.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결론 못 냈다면서요. 네, 오늘도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팽팽하게 네. 4대4로 의견이 갈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주선 대표는 아예 참석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박주선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네, 어젯밤에 이제 중간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래서 모든 권한을 유승민 대표에게 일임하겠다. 잠깐만, 네, 회의 중간에 나갔다는 게 언론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어젯밤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네, 그렇게 표현하죠, 언론은. 그래요? 그래서 유승민 공동대표한테 일임했다. 네. 네네. 근데 그렇게 기사에서 봤습니다. 예. 근데 유승민 대표는 근데 왜 그러면 1인까지 받았는데 결정을 못 내릴 거예요? 이게 표결로 가는 거를 최대한 피하고 전체 합의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 민주주의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최고위가 표결로 가는 모양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전체 합의로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시점이 만약에 그 전략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입장은 지금도 변화. 비민주적인 전략 공천 그리고 무공천이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제 시한이 12시였습니다. 무소속 출마가. 근데 또 어제 10시 반부터 최고위 이 송파울 이 공천 문제 가지고 10시 반부터 12시 넘어서 2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무소속 출마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탈당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요. 당원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제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최고의 회의 결과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당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밖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당의 결정이 떨어지면 뭐 수용하는 것밖에 더 이상 방법도 없고요. 지금 심정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이고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대한민국? 우리가 젊은 정치, 그렇죠. 왜냐면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냐면 젊은 정치, 미래 정치, 개혁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도 조차 이런 어떤 비민주적 그리고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이런 전략 경선 전에 했어야 돼요. 전략 공천을 하려면 경선이 다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이 비민주적인 전략 공천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운운하고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제3당인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미래를 논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참담하고 두 거대 양당도 하지 않았던 경선 1위에게 공천장을 주지 않는 이 행태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바른미래당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반문을 던져봤고요.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당이기 때문에 사당이 아니고 공당으로서 미래를 표방하고 있는 이 3당 바른미래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진 예비 후보였고요. 자, 손학규 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진 예비 후보의 인터뷰 들으셨나요? 아니요, 마지막에 한 1분 이렇게 전화 연결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태백에 있거든요. 강원도 태백에.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진 예비 후보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주장한 바에 따르면 엊그제 그러니까 22일에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전략 공천을 받더라도 출마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했던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오늘 한두 시간 전에 갑자기 전화 와서 양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말을 바꿨다, 변심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참 당을 위한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네. 저 자신을 버렸다. 저 자신을 던진다. 네. 이런 각오로 오늘 아침에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 결심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최종 결심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네. 유승민 대표가 보자고 하고 네. 또 박주선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제발 좀 나서 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네. 뉴스를 보니까 어젯밤에 최고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이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이거 송파에 네. 3등하는 게 뻔한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송파 선거가 강남 선거를 좌우할 것이고 네. 서울 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그러니 손 대표가 불출마 마음을 접고 네. 당을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제발 좀 나서달라 간청을 하는데 네. 이제 곧 유승민 대표를 만나게 돼 있는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네. 그래 나를 던지자 버리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 제가 그 불출마 선언이라기보다 불출마한다고 기자회견해서 온 언론이 다 그랬는데 네네. 오늘 내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큰 흠결이 될지 제가 정치를 꽤 해본 사람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나 예. 나를 던지고 나를 버리자.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고 그러기 위해서 송파에 그래 나가자. 그래서 유승민 대표를 만나서 예. 내가 나가겠으니 유 대표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박종진 후보를 설득을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박종진 예비 후보는 기자 생활할 때부터 손학규 위원장을 참 마음속으로 존경을 했던 분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박종진 후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아까 네. 유승민 후보를 만나러 가기 전에 또 만나고 나서 박종진 후보한테 전화라도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못했습니다. 예. 그랬다가 지금 태백의 시장 선거 개소식 그리고 시장을 같이 돌고 예. 시장거리 같이 돌고 이렇게 차에 타고 나서 기자들이 많이 전화가 와 있었더라고요. 네. 기자들한테 전화하기 전에 박종진 후보한테 전화해서 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당신한테 2번이나 격려 전화를 했고 어제도 내가 불출마 결정을 했다는 걸 알고 박종진 후보가 문자로 고맙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네. 이렇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박종진 후보가 지금 새로운 정치인으로 미래를 꿈꾸는 사람으로 네. 이건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너무 안 될 글쎄 하여튼 지금 현재 계속 3등으로 나오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게 뻔한 것을 하기보다 이번에 나를 돕고 다음을 보자. 2년 후를 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유승민 공동대표 만나셔서 이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승민 공동대표가 위원장님의 출마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상식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 대표의 원칙을 잘 안다. 원칙을 중시하는 자세를. 네. 근데 절차의 원칙보다 네. 정치에서는 좀 더 큰 원칙이 있다. 선거를 맞이해서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예. 또 지금 우리 당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핵심이 서울시장 선거인데 네. 서울시장 후보가 저렇게 송파 선거를 중시하고 3등이 빠는 후보를 어떻게 그냥 내보내느냐 이러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큰 원칙에 작은 원칙을 양보하는 큰 뜻을 보여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데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그 무공천이거나 아니면 그 박종진 예비 후보 공천으로 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이고 저는 이 사태가 네. 사실 무공천 사태로 갈 것을 염려해서 제 마음을 바꾼 게 또 꽤 큽니다. 예. 이대로 당내 많은 분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송파에서 바른미래당이 3등을 하는 것은 공천을 안 하는 입만 못하다. 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래 뭐 손학규를 죽이자 이렇게 말 바꿨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인가는 제가 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 마지막 정치적인 역할을 이렇게 당을 위해서 나를 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는 그 위원장님이 전략 공천을 받아 송파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송파을의 당선은 물론이고 송파을에서 바람이 일어서 서울시장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금 안철수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자신하세요? 물론이죠. 그 송파가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송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양극의 그 정치보다는 중도 개혁적인 정치를 원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원하고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사람을 원한다. 그러한 경력을 보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배경을 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손학규 같은 사람이 나가면은 송파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런 선거를 어떻게 내가 꼭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사직생이 아니라 사직사라는 각오로 뛰어들 생각이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와서 꼭 이긴다 이런 꼭 이겨야 되죠. 그러나 그 송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서울시장 선거를 붐업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 후에 정치 개혁이 있을 텐데 정계 개편이 있을 텐데 중도 개혁 세력이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중도 개혁 세력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씨앗을 뿌린다 이런 마음으로 나서려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 좀 만에 하나라고 하는 걸 단서를 깔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위원장님께서는 기대하시겠지만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당선이 안 되면 그 상당한 정책 치명타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요. 그건 제가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우선 이렇게 그 말과 입장을 바꿔서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언론을 통해서 나 안 나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만에 다시 나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치명타입니까? 그럼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그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서울 그 시장 선거에서 송파가 워낙 중요하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손학규하고 함께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붐업을 송파에서 같이 일으켜보자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의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거부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 확인차 그러면 송파을 선거 결과에 정치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치 인생을 건다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 이런 얘기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 지역 주민들 많이 방문하고 해서 축하 전화도 많이 받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거 먹고 양보해서 존경하는 분이니까 전화 한 통 그거 하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후보 등록 마감이 내일이잖아요. 아니 당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줘야 후보 등록을 하든 말든 할 텐데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도 결론 못 냈다면서요. 오늘도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팽팽하게 4대4로 의견이 갈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주선 대표는 아예 참석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박주선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네, 어젯밤에 이제 중간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래서 모든 권한을 유승민 대표에게 일임하겠다. 잠깐만, 네, 그 회의 중간에 나갔다는 게 언론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어젯밤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네, 그렇게 표현하죠, 언론에서. 그래요? 그래서 유승민 공동대표한테 일임했다. 네. 네네. 근데 그렇게 기사에서 봤습니다. 예. 근데 유승민 대표는 근데 왜 그러면 1인까지 받았는데 결정을 못 내릴까요? 그게 이게 표결로 가는 거를 최대한 피하고 전체 합의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 민주주의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최고위가 표결로 가는 모양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전체 합의로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시점이 만약에 그 전략공천이 이루어진다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라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바보된 듯한 느낌이고 굉장히 이제 정치가 무섭다. 그러면 당혹스럽다 이렇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제서 이 팩트 하나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직접 통화를 통해서도 직접 손학규 위원장하고 통화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전화 통화는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이제 격려해 주신 건 딱 3번이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선 대표님이 혹시 양보할 생각이 없냐 이런 그런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네? 잠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손학규 위원장이 후보님한테 전화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양보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그 전화를 한두 시간 전에 받았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네, 정확히 지금 시간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굉장히 예의를 다 서로 갖췄고요. 전혀 뭐 목소리 높인 적은 없었고요. 저는 계속 듣고 있었고, 이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서울시장 안철수 중에 부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희생 정신으로 지금 나오는 거다. 이런 어떤 손 대표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이제 끝까지 듣고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치가 원칙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당원 당규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없다.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고 상식이 어긋난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점을 좀 이 후보님 인터뷰 끝나는 대로 손학규 위원장과 인터뷰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확인차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럼 한두 시간 전에 그 좀 양보해 달라라는 전화 받기 전에 그 전에는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라. 22일 날 오전 전화가 이제 그 양보해 달라. 그리고 19일 날 또 그러셨고요. 그 바로 또 전에도 한 번 더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기록돼 있는 전화 확인해 보니까 22일 날 통화에서도 양보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갈 일 없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양보해 달라는 건 오늘 처음 하신 거고요. 오늘 3시 반 이후에 양보해 달라는 어떤 전화를 받으셨을 때 아니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제가. 그래요? 네네. 근데 아니 그러면 지금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분이 요청하는데 근데 왜 안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늘 공천 받을 분위기였거든요. 한 3시 그 기사 뜨기 전까지만. 저는 이제 위에서 잘 정리될 것이다. 최고위원들의 격려 전화도 받고. 당내 경선에서 1등을 한 박종진 예비 후보는 오늘 아침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손학규 선대위원장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지만 손학규 위원장 본인이 자신한테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경선에서 1등을 한 자신을 공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위원장은 오늘 유승민 공동대표를 만나서 전략 공천을 하면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오후 4시부터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했는데
결론을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차례로 당사자 2명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종진 예비후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네. 아침에 그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는 손학규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제까지는 확실히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 네, 대표님이 직접 언론 기자들한테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제까지 분명히 해서 네. 저는 오늘 그 4시에 네.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당연히 공천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기사가 3시 반에 네. 대표님께 출마하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제가 정치부 기자할 때부터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뭐 속내가 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누가 의심을 해도 네. 전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분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었는데 네.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입장은 그 지금도 앞에 변화. 비민주적인 전략 공천 그리고 네. 무공천이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어제 시한이 12시였습니다. 네. 무소속 출마가. 근데 또 어제 10시 반부터 최고위 이 송파을 이 공천 문제 가지고 10시 반부터 12시 넘어서 2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은 저는 무소속 출마가 끝난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탈당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요. 예. 네, 당원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네, 제 향후 거치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최고의 회의 결과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당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밖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당의 결정이 떨어지면 뭐 수용하는 것밖에 더 이상 방법도 없고요. 지금 심정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이고요. 네. 네, 대한민국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대한민국 우리가 젊은 정치 그렇죠. 왜냐하면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네.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냐면 네. 젊은 정치, 미래 정치, 개혁 정치를 표방하는 네. 우리 바른 미래당에서도 조차 이런 어떤 비민주적 그리고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네. 이런 전략 경선 전에 했어야 돼요. 전략 공천을 하려면 네네. 경선이 다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이 비민주적인 전략 공천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운운하고 논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그 제3당인 어떻게 보면 바른 미래당